대설경보가 발효된 충남에 올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제설 작업에 안간힘을 쏟은 가운데 자동차가 뒤집히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북극발 한파 영향으로 폭설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을 덮친 한파, 언제까지 계속될지 날씨 전망을 이슈앤피플에서 짚어봅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7명은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냉정호 서산시장이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꼽으며 1분기 내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우리 지역인 충남에도 눈이 꽤 많이 내렸죠? 네, 맞습니다. 곳곳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올겨울 들어 이렇게 폭설이 내린 건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린 눈을 멀리서 바라보면 또 이렇게 산과 들에 쌓인 눈을 볼 때는 마음이 평온해지는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과 또 시민들 눈 뜨자마자 눈 치우기에 바빴다는데요. 네. 미끄러운 길에 사고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눈 내린 우리 지역의 모습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설차 여러 대가 한 곳에 모여듭니다. 떨어진 염화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1톤 분량을 가득 싣고 향한 곳은 아직 눈이 쌓여있는 마을 안길. 밤새 내린 눈을 치우기 위해 당진시는 가동할 수 있는 제설차를 모두 동원했습니다. 7시부터 나왔어요. 네네,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작업량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몇 시쯤 끝날 것 같아요, 작업이? 오늘 아마 12시 전에 끝날라나 모르겠어요.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힘들었어요. 영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도 분주하긴 마찬가지. 주유소 직원 모두가 나서 차가 드나들 수 있게 눈을 퍼냅니다. 바람 불어서 널러가서 그렇지 한 10cm 정도 온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6명 정도 아침부터 계속 쳤어요. 눈과 함께 불어닥친 한파에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빙판길을 내딛습니다. 발열 의자가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진 이날,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차를 운전을 못해서 그냥 버스 타고 왔어요. 치과 예약이 돼 있어서 나왔는데 너무너무 춥네요. 아까 오는데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자동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옆 논바닥으로 추락한 승용차. 바닥이 하늘을 본 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5톤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지만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6일 밤부터 7일 아침까지 처리한 사고는 모두 16건.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할 만큼의 인명피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면서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온시설은 난방기를 가동하고 보온 커튼 등 보온시설을 보완해 작물별 적정 생육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온 피해를 약하게 받아 회복이 가능한 채소류 등은 생육이 회복될 때까지 2, 3일 동안 햇빛을 가려주었다가 서서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은 신속히 쓸어내리고 가온시설은 온풍기를 가동해야 하는데요. 기준 이상의 눈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 하우스는 비닐을 찢어 골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 도민의 74%가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이 도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에 대해 74%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농촌 주민의 경우 95%가, 도시 주민은 45%가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해 농촌 주민의 격차 인식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박경철 책임연구원은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이번 추위 심상치가 않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충남을 덮친 한파 어느 정도인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상청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 김기훈 예보관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눈으로 인해서 충남 지역에도 꽤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최고 14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것으로도 기록이 됐습니다. 충남 지역의 눈 상황 지금 어떤가요? 6일 저녁부터 눈이 충남권에 내리기 시작하여 7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강하게 내렸습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세종 전이 15.4cm, 청양 14.9cm, 논산 13.7cm이고 충남권 전 지역의 적설은 5에서 15cm를 기록하였습니다. 세종 전위를 제외하고 주로 충남 남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남부에 많은 눈이 내렸고 최고 15cm까지 눈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추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또 눈은 얼마나 내리냐는 건데요. 기상청에서는 날씨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7일 저녁까지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7일부터 9일 사이에 이 눈구름대가 충남권으로 유입되어 충남 서해안은 3에서 8cm, 충남권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충남권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전, 세종, 천안 등 충남권 내륙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8일과 9일 아침 기온이 충남권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며 7일 밤 9시를 기해서 한파경보는 태안군을 제외한 충남권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추위 절정은 일요일인 10일까지이고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강추위는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네. 겨울에 추운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니까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날씨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며 7일부터 9일까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며 터널의 경우 출입 구간의 노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등 야외 업무를 하시는 분이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께서는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수도관 동파, 비닐하우스, 양식장 냉해와 같은 시설물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니 이번 한파에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눈도 눈이지만 당분간 강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기상정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기상청 김기훈 예보관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을 두고 예비 고3 학생들과 학부모의 심경이 막막하다는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치른 고3의 경우 지난 1학년부터 2학년의 활동을 토대로 학생부를 작성했지만 예비 고3의 경우 대학 당락을 좌우하는 학생부 작성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면 등교와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학생부 내용 쌓기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죠. 수업 일수 감축과 대면 수업 제한 등의 요인으로 학생들을 마주해 관찰할 기회가 적어 학생부 작성에 난항을 겪었고 경시대회를 비롯한 교내 행사와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의 비교과 영역활동이 막히면서 학생들이 해당 내용 증빙과 경험 쌓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비교과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거나 대학교 방문, 전공 체험 등으로 영역을 넓혔지만 지난해에는 전무했습니다.
또 온라인 원격 수업 시 토론, 쌍방향, 과제 제출 형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와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죠. 문제는 올해도 코로나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역시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 1, 2학년 때의 학생부 비중이 높은 학생들은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갔고 올 상반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를 두고 앞으로의 대입을 준비해야 할 학생과 학부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수시 모집 비중이 70%에 달하자 사교육에 더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 김모 씨는 일찌감치 수시로 결정해 내신 성적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코로나로 스펙을 쌓을 기회가 적어져서 막막하다며 다른 사교육을 더 시켜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서산민항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7일 새해 시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최고의 경제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 부서를 신설하고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방역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지역 화폐 1,000억 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체계들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역대 최고치인 온통 서산 상품권 지역화폐를 이제 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론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꼽았습니다. 가로림만의 해양정원센터와 전박이물범 홍보관 등 해양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분기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거기에 국민 면접조사라는 용역의 하나의 과제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그 국민 면접조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도와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1분기 정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설계비 확보에 실패한 공군 비행장 민항 유치와 관련해선 중앙과 충남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에서 진입도로를 해결하면 사업비 500억 원 이하로 가능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미 비행장 민항은 해미 민항이 아니라 충남의 민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의 정치권이 좀 나서줘야 될 텐데 아직은 관심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요. 제가 충남의 정치권을 통해서 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제가 더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해양정원과 민항 등 굵직한 현안을 안고 있는 서산시. 민선 7기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밤 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충청남도 경찰청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경감과 보령시 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까지 보령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는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노래방 업주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A 경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